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유튜브 강의에서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느라고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을 차분하게 촬영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번 강의 제목은 마태 효과와 반대말 학습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 때까지 만들어야 되는 어휘력,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의미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자리 잡느냐를 봤을 때 거기에도 역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 서로 상대적인 뜻이 그러니까 지구하고 달도 서로 땡기면서 이렇게 돌아가듯이, 그러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이렇게 서로 상대를 이루면서 중력의 법칙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머릿속에서도 서로 반대쪽에서 위치하고 있는 반대말의 축으로 의미가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모든 단어는 반대말을 꼭 점검하고 넘어가야만이 기억이 더 강하게 된다라는 점, 그것이 이제 뇌과학자들,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에게서 나온 어떤 이제 중론입니다.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반대말을 일단 구성을 할 때 이게 이제 엔델 털빙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겁니다. 월드 어소시에이션이죠. 단어는 어떤 식으로 연상이 되는가. 그래서 뜨겁다는 차갑다, 그 다음에 흰색은 검은색과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거죠. 늘 상대성의 원리가 단어의 의미 속에도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 때까지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다양한 오감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책을 읽을 때 그 의미의 극성이 약해진다. 의미의 극성이 강해진다는 것은 어떤 단어를 읽을 때 그것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두뇌 속에서 더 시냅스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감각 체험이 약해진 애들은 의미의 극성이 약해지고, 의미의 극성이 약해지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감수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N극과 S극처럼 극성을 띠면서 서로의 뜻을 더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상호 보완성이 생기죠, 각 단어들이. 그래서 이런 거죠. 뜨거움을 강렬하게 체험한 사람은 차가움도 굉장히 강렬할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힘든 경험을, 육체적인 경험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육체적으로 힘든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추상적으로도 뭐랄까요,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없는 애가 되면서, 또는 자기 감정을 쉽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애가 된다. 육체적인 경험이 감정적인 능력, 그 다음에 의미적인 능력에까지 이렇게 삼각형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기억의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 이 단어들끼리 단어의 그물망이 있다고 쳤을 때 단어의 축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뜨겁다, 차갑다, 뭐 기쁨, 슬픔, 이런 식으로 각 단어의 극성을 이루면서 이렇게 서로의 호근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것 때문에 차가운 것이 인식이 되고, 기쁜 것 때문에 슬픈 것이 인식이 된다. 그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것이 상호 보완을 하게 된다. 의미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 양극성 오감 체험, 양극성 감정, 그 경험들을 체험을 하다 보면은 단어의 그물망이 되게 튼튼해지고 더 넓어지는 거죠. 의미의 그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마태 효과는 뭐냐? 의미의 그물이 튼튼해지고 넓어지면서, 그러니까 그물이 넓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내가 의미의 그물이 넓어졌을 때는 상대방이 얘기를 하든 책을 읽든 신문을 보든지 간에 그 개념들이 내 그물에 쉽게 걸린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를. 그러니까 이게 듬성듬성, 의미가 듬성듬성 있으면은 뭐 선생님 말씀을 듣든 책을 읽든 다 빠져나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간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감각적인 경험을 단어와 함께 연결짓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체험과 독서가 늘 결합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감각적인 경험이 어떤 단어, 어떤 에피소드, 어떤 문장으로 연결이 됐을 때 그것이 강력한 그물이 되면서 그 경험이 갖추어진 아이들은 그 이후에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게 그물에 걸리면서 마태 효과, 눈덩이 효과가 생긴다. 자, 마태 효과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를 뭐 5개를 준 자와 2개를 준 자와 하나를 준 자일 거예요. 뭐 확실치 않은데, 그래서 5개를 준 자는 그걸 10개로 만들고, 뭐 2개를 준 자는 4개로 만들었는데, 하나를 준 사람은 땅속에 묻어뒀다. 내가 당신이 준 달란트를 잊어버릴까봐 땅속에 묻어뒀다. 이 우화가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나중에 그 신이,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한 달란트를 가졌던 그 달란트를 뺏어서 10개로 불린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5개를 10개로 만들었던 사람은 결국 11개가 되고, 하나를, 자기 달란트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 달란트를 뺏기게 되죠. 근데 사실 이것은 use it or lose it이라는 그 두뇌 발달의 법칙하고도 그 달란트의 비유가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두뇌는 쓰면 쓸수록 더 생기고 안 쓰면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자기 능력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마태 효과는 뭐냐면은 여러 의미를 계속해서 축적을 하게 되면은 5개가 10개가 되고 11개가 되듯이 더 많은 의미들이 자기 그 의미의 그물망에 걸리면서 기억의 역설이 생긴다. 무슨 얘기냐?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더 선명하게 기억하게 되고 더 의미가 잘 떠오르게 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두뇌에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것이 무한대다,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한대다. 그래서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하고자 하는 그 빈틈이 더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알면 할수록 더 자기가 무식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우주의 비밀이라는 것도 우주의 비밀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걸 알게 되죠.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차원이 6개나 존재한다를 알게 되는 거죠. 5차원, 5, 6, 7, 8, 9, 10, 11. 7개가 존재하죠. 11차원이라고 지금 물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한 차원 넘어설 때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우주의 비밀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그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직접 제가 가끔 성경을,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성경을 인용하는 이유는 예전에 교회를 청소년기에 다녔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억에 많이 남아서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찾아줄 수 있어요? 네, 검색해서 제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대충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깨달았다, 영리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뭐 얘기가 이거는 이따가 읽어주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찾고 있나요? 네. 1장 27절. 네, 2728.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드럽게 하려 하시며. 좋아요. 그 다음 28절. 3장. 아니, 1장 28절 읽었나요? 27절만. 28절까지 읽어요. 제가 좀 28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니. 29절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케이. 여튼 잘난 척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 3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고요. 내가 강의 좀 마저 끝낼게요. 그래서 마태 효과라는 게 그런 것이다. 어쨌건 우리가 의미의 그물을 최대한 우리가 평생 동안 넓혀가는데 기본적인 의미의 그 그물을 15세 이전에 형성해 놓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공부하기가 아주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말 찾기 게임이라든가 그 반대말의 형식으로 단어장을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 좀 찾았나요? 네. 3장 18절 읽어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노자인가요? 대직약불이라고 크게 묻은 것은 약간 굽어 보인다라는 그 노장 사상하고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같은 개념인 거죠. 일단은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우주도 다양한 차원이 있듯이 우리 두뇌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공간과 능력이 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늘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가 어리석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그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잖아요. Stay foolish, stay hungry. 늘 더 밝은 지혜가 또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라는 얘기인데, 자, 더 밝은 지혜. 자, 스티브 잡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심리학자 스피어맨, 그 다음에 심리학자 퀘슬러가 주장했던 이 이연 현상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연 현상으로 결국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다양한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의미의 그물망을 만드는 거하고, 그 그물망이 잘 만들어지다 보면은 그물망과 그물망 사이에 이제 도로들이 잘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아주 두꺼운 축색돌기가 만들어지고 두뇌 속에서 서로서로 막 축색돌기가 연결이 되는데 그 의미망의 고속도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두뇌 속에서. 그런 어느 순간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말했던 1만 시간의 법칙, 그 두뇌 속에서 고속도로를 만들어내는 그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어느 순간 사람은 이연 현상이라는 것이 두뇌 속에서 생기게 된다. 이연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가 연상을 하는 것을 association이라고 그래요. 그냥 연결되는 거를 이렇게 연결 짓는 거, 이게 association이에요. 관련 또는 연상하는 거.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창조성의 2단계입니다. 경험들을 서로 묶는 거죠. 이 창조성의 2단계가 어쩌면은 그 1만 시간 동안 우리가 수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은 15세 이전에 우리가 의미의 그물망을 만드는 1만 시간이 필요하고, 1단계는 제가 얘기했죠. 1단계는 그 온몸으로 경험을 해야 되고 전체 체험을 해야 되고 감정과 감각을 언어와 함께 느끼는 것이다 이거죠.
이 1단계가 뭐냐? 의미를 만드는 단계예요. 시멘틱을 만드는 단계죠. 의미를 만드는 단계고, 2단계는 그 의미들을 묶는 단계예요. 3단계는 뭐냐? 1만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자, 기억의 역설이 생기면서 갑자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개념들이 연결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3단계입니다. 심리학의 캐슬러가 말했던 이연 현상, 바이소시에이션이라는 것이죠. 이 단계로 갔을 때 비로소 우리의 공부는 창의성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마트 효과와 반대말 학습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일단 중지해 주십시오.